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만화 음식으로 돌아온 몽중당합니다. 오늘은 스펀지밥의 게살버거를 만들어 볼 거예요. 빵을 먼저 만듭니다. 노란 장갑 끼고 작업하기라는 컨셉질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얇은 장갑이 아니라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벗어버렸어요. 게살버거 레시피를 보니까 이 빵이 그냥 빵이 아니고 해초가 들어간 빵이라고 하더라고요. 집게리아에서는 시판 빵을 떼다 쓰는지 직접 굽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직접 만듭니다. 집게 사장님이 마진 안 남는다고 싫어하실 것 같기도 하네요. 어릴 땐 이런 생각 안 했을 것 같은데 그죠? 사실 저한테 첫 스펀지밥은 스펀지밥이 아니라 스펀지송이었어요. 제가 어릴 때 EBS에서 보글보글 스펀지송이라는 제목으로 처음 방영을 했었거든요. 그 후에는 스펀지밥이라는 본래의 이름으로 다른 채널에서 방영을 많이 해서 이제는 그 이름이 더 익숙하기는 하네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스펀지송과 스펀지밥 어느 쪽이 더 익숙한 세대이신지 궁금합니다. 자, 빵 모양을 예쁘게 빚어줬으면 클레이가 마르기 전에 구워줍시다. 3가지 색의 스프레이 페인트를 사용해서 단계별로 노릇하게 구워줄게요. 가장 밝은 색은 전체적으로 뿌리고 짙은 색으로 갈수록 윗부분에 더 집중해서 뿌려줍니다. 예쁜 그라데이션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좀 더 자연스러운 묘사를 위해서 부분 이렇게 조금씩 찢거나 누르고 뜯어주면서 자연스러운 디테일들을 넣어줄게요. 클레이가 아직 마르지 않았기 때문에 안에 흰 속살이 보이면서 좀 더 진짜 빵 같아질 거예요. 그리고 위에 참깨는 직접 만들까 하다가 이 병아리 만들 때 깨 하나하나 만든다고 좀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그냥 진짜 깨를 가져왔어요. 유통기한이 한참 지났는데 외관상으로 멀쩡한 거 보니까 앞으로도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하나하나 붙여줄게요. 자, 빵 다음엔 버거의 핵심, 패티를 만들어 봐야겠죠? 실제 게살 대신 철분 가득한 은박지 패티를 준비했습니다. 이대로 버거에 넣으면 아무도 안 사 먹을 것 같으니까 맛있어 보이게 옷을 입혀줄게요. 이번 게살버거에는 집게사장도 모르는 저만의 비밀 재료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 생모래입니다. 클레이에 섞어주면 고기의 자글자글함을 좀 더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데 도움을 줄 거예요. 충분한 양을 섞어줄게요. 섞지 않았을 때보다 더 거칠거칠한 면을 만들기가 용이합니다. 이렇게 툭툭 뜯어서 거친 면들 위주로 도톰하게 패티 외곽에 둘러붙여줍니다. 윗면도 가볍게 만져주고요. 좀 더 노릇하게 추가 채색을 해주면서 마무리할게요. 패티랑 찰떡 친구인 치즈도 만들어줬어요. 다음 재료는 게살버거에 빠질 수 없는 피클을 만들어줄게요. 피클 안 넣으면 진상 손님한테 시비 털릴 수도 있으니까 꼭 잊지 않고 넣어줘야 됩니다. 피클 특유의 물결 커팅 느낌을 내주고 모양을 전체적으로 좀 쭈글쭈글하게 만들어줄게요. 중앙에 물은 C 부분도 살짝 패이게 표현해줍니다. 물감으로 옆면과 윗면 색을 칠해주고 살짝 초록 틴트를 섞은 레진을 전체적으로 얇게 발라서 투명한 느낌을 주면서 마무리할게요. 자, 다음 재료. 이것은 토마토입니다. 분홍 소시지가 아니에요. 이 분홍색 클레이로 방울토마토를 만들어 볼 건데요. 지금은 좀 분홍 소시지 같지만 반투명한 컬러의 클레이를 많이 섞어놨기 때문에 오븐에 구워서 굳히면 색이 좀 더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모양을 만져주고 오븐에 구워주면 짠! 분홍 소시지 탈피했죠?
색을 좀 더 더해주고 단면을 좀 더 디테일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실을 만들어줬어요. 레진을 채워준 뒤에 이 실을 하나씩 넣어줍니다. 근데 사실 어차피 햄버거 안에 넣으면 이 윗면은 다 가릴 거라서 이렇게까지 만들 필요는 없는데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이거 하나 때문이죠. 이 유명한 게살버거 짤 만들기 이걸 꼭 해보고 싶었어요. 잘 자라고 치즈도 덮어줘야 됩니다. 근데 눈만 나오니까 충혈된 눈 같아서 조금 무섭네요. 대체. 마지막 양파와 양상추까지 만들어주겠습니다. 버거의 지름이 꽤 커서 양파는 2개를 겹쳐서 만들어줬어요. 3가지 다른 크기의 원형 틀을 사용해서 가로로 자른 양파 단면을 만들어줄게요. 양상추는 초록 클레이를 먼저 얇게 펴주고 끝부분을 손으로 늘려서 자연스러운 모양을 잡아서 준비해줍니다. 자, 이렇게 필요한 재료들을 모두 준비했는데요. 뭔가 기똥차게 어울리는 그릇이나 소품이 없을까 하고 다이소를 어슬렁거리다가 이런 비키니 시티가 딱 떠오르는 그릇을 발견을 했어요. 솔직히 작품용 아니었으면 저런 걸 누가 사? 했을 디자인인 것 같은데 그걸 사는 그 누가 바로 접니다. 이 디자인 너무 아방가르드해서 아무도 안 가져가가지고 먼지 앉은 거 보이시죠? 솔직히 가격도 5,000원이면 다이소에서는 거의 뭐 하이엔드급이거든요. 이 친구를 스폰지밥 갬성으로 바꿔줄게요. 집게리아의 그 테이블 컬러를 참고해서 칠해줬어요. 자, 그리고 게살버거를 완성하기 전에 오늘은 좀 특별하게 만화 속 캐릭터도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바로 게살버거를 노리는 플랑크톤. 사실 예전부터 게살버거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 게살버거가 외형적으로는 뭔가 독특한 특징이 크게 없고 그냥 정말 일반적인 햄버거의 모습이라서 이 작품의 스폰지밥이라는 그 만화의 감성을 담아내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는 고민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플랑크톤이 이번 작품의 뭔가 완성이 돼줄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이 플랑크톤은 나중에 작품과 함께 다시 등장시켜 주도록 하고 이제 열심히 준비해둔 재료를 쌓아서 게살버거를 완성시켜 줄게요. 스폰지밥에 등장하는 이 게살버거 이미지들을 보면 뭔가 매번 재료를 쌓는 순서가 좀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가장 뭔가 보편적인 순서로 한번 쌓아봤어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 싶을 수도 있지만 이게 사실 아주 민감한 문제라고요. 예전에 이 햄버거를 쌓는 순서에 대한 신박한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구글에서 만든 이 햄버거 이모지 디자인이 치즈가 패티 위가 아닌 밑에 들어간 모습을 보고 누군가가 문제 제기를 해서 야, 이건 좀 근본 없지 않냐? 소리 듣고 이모지 디자인을 이렇게 바꾼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인을 거스르지 않으려면 이 순서를 신경 써줘야 합니다. 열심히 만든 방울토마토는 크기가 좀 작기도 하고 여기 넣어버리려니까 너무 아까운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단순한 토마토 조각을 만들어서 옆에 끼워줬어요. 피클도 빼먹지 말고요. 마지막 상추까지 풍성하게 넣어준 뒤에 빵을 덮어서 마무리하면 스폰지밥의 사랑 게살버거 완성입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린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요.